안녕하세요. 부동산이 좋아의 강스타입니다. 제 모든 영상은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은 부동산 세금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어인일일까요? 이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떤 분들이고 왜 포기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금 중에서도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이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이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절세를 해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일 텐데요. 그런데 어인일입니까? 이 양도소득세 같이 중요한 이 세금을 포기하다니요. 도대체 어떤 분들이 포기를 하는 걸까요? 그리고 왜 포기를 하는 걸까요?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세무사님들 얘기입니다. 집을 파는 분들이 아니고 이 세무사님들이 이 양도소득세를 포기한다는데요. 여러분들은 혹시 양포 세무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최근에 나온 신조어인데요. 이 양포 세무사는요, 이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라는 뜻입니다. 세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 세무사님들에게는 이 양도소득세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요. 어찌 상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양도소득세가 너무너무 복잡해졌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짜증이 날 정도로 너덜너덜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. 이 양도소득세가 불과 2, 3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?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죄다 투기꾼으로 몰더니 이 투기 수요 억제라는 이 명분 하에 이 파리 대책과 9.13 대책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들 규제의 가장 핵심은요, 바로 세금을 통한 규제였습니다. 이 세금 중에서도요, 이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주요 타겟으로 이 양도소득세를 선택을 한 거였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양도소득세가 가장 최고의 난이도가 돼버린 겁니다. 정말 욕을 안 할 수가 없네요. 두 번째, 규정은 만들어 놨지만요, 이 정확한 기준이나 사례들이 부족합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요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케이스들이 생겨났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, 뭐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라는 이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님들이 상담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일일이 세무서에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요.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. 이 세무사님도 본업이 있으신데 이 양도소득세 상담한다고 그 일만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깊이에 따라서 어떤 세무사와 어떤 세무사의 그 솔루션이 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양도소득세를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만큼 숙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. 갑자기 궁금해지네요. 이 세무사님들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이 바뀐 규정을 세무 공무원들은 정확히 알까요? 제가 세무사라도 이건 포기가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지만 세금을 알아야만 한 이유는요. 세금을 모르고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음 영상부터는요. 이 양도소득세 기초부터 그리고 절세와 사례까지 풍성하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평소에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기가 곤란하거나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이 5분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